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윤석열 탄핵심판을 선고하는데 전원일치로 8대 0으로 인용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문화일보가 전원일치는 필수가 아니다. 이런 또 반대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금요일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 측은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현재 헌재는 철통 보안 속에 말이죠. 연구관들이 작성하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탄핵 심판 결과가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을 우려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이후 별다른 변론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그 감청이 방지 장치가 된 회의실에서 지금 계속 평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된 평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선고 일정이 통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2, 3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관행을 깨고 하루 전 통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아마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헌재에서 정말 인용이 된다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국헌문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 청구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오동원 공수처장은 훗날 그 불이익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동훈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자, 지금 말이죠. 우리법연구회가 이 사법 카르텔, 검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각당하고 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신청해가지고 이은영인가요? 이은영인가? 이자가 발부했잖아요. 에?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가지고 석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에서는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한 사람도 국민들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요. 오히려 비상계엄군들이, 군인들이 다쳤죠. 응? 자,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의 고둔창 박사가 지난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중국에 화웨이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중국인 간첩들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군들이 말이죠. 한미 동조로 긴급 압송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 일부는 미국으로 긴급 압송했다는 소식을 스카이 데일리가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외국 범죄 카르텔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인들이, 간첩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외국 범죄 카르텔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겠다고 8대 0으로 전원 만약에 탄핵을 인용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여기는 말이죠, 사이버 공격도 있어요. 바로 사이버 공격이 뭡니까? 중국이 전산 조작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을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여론 조작이라든가 또 선거 조작으로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격인데요. 이거는 사이버 공격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조만간에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약에 기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이런 한국의 크나큰 소위 정치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아마 헤그세스가 방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절대로 탄핵 인용이 8대 0으로 돼서는 안 되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